네, 매주 목요일에 찾아오는 시간이죠. 최고의 정치. 오늘은 3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종민입니다. 개각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그 두 분의 어떤 현역 의원이 지금 이제 입각을 하시게 됐으니까 당연히 당하고 좀 상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일단 뭐 제각 인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 대통령의 그 권한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당에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당에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사안 자체를 놓고 뭐 당하고 상의하는 거는 좀 맞진 않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일단 뭐 이 문제는 뭐 그전부터 여러 가지 안들은 얘기가 됐는데 네. 뭐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거죠. 아, 물론 그렇겠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당의 요청이라는 표현도 잠깐 쓰셨는데 혹시 이분이 좀 입각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그거는 뭐 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한 바는 없고요. 네. 이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뭐 지도부에서 뭐 이런저런 요청들을 개인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분이 입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당의 공식 의사가 전달된 건 아니었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 두 분 의원이 지금 일단 그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된 건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에서는? 일단 뭐 두 분이 이제 자꾸 친문이다라고 하는 점만 부각이 되는데요. 부엉이 모임 실제로- 회원이라고 뭐 그러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 정확한 분석은 아니고요. 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예. 실제로 이제 당 경험, 당직에서 출발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오래된 당무 경험 그리고 이제 청와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이제 재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 면에서도 음. 그렇게 막 그 두드러지게 막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내실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칠승 의원은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의 산자위에 오래 했으니까 네.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도가 높은 분이고 네. 황희 의원님의 핵심 장점은 예. 이분이 이제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우리 당에서 의원들 간에 어떤 복잡한 현안이 있을 때 네. 함께 상의하는 모임에는 늘 황희 의원이 항상 이 다리 역할을 해왔어요. 예. 특히 이제 국토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긴 한데 이 그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전문성이 높은 분이거든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요? 네, 그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단순한 이 도시공학, 건축공학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고 네. 상당히 종합적인 그런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 어떤 공동체 발전에 대한 그런 개념인데. 근데 그쵸, 스마트 시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마트시티가 예. 우리 스마트시티에 관련 저도 이제 같이 황 의원하고 여러 번 활동을 같이 해봤는데 예. 이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도시의 이제 문화나 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기획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존의 국토위 업무 내에서도 그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관심을 보여온 분이고 예. 다른 것보다도 문화체육부 장관은 그동안에 그 문화체육 전문가들만 이렇게 추천되거나 아니면 임명되지 않고 되게 보면 이게 종합적인 안목과 어떤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이제 그 판단됐던 부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황희 의원도 뭐 문화체육위원회 없다고 그래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수의 언론은 뭐 친문이다, 부엉이 모임 회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묘사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5년 차인데 네. 4년 동안 이렇게 인사를 해왔잖아요. 네. 그 해온 인사들을 보면 친문, 비문 가리지 않고 네. 되게 골고루 균형 있게 탕평 인사를 해오셨어요. 우리 예. 당내에서 본다면. 예. 그 의원들 입각한 이제 그 인사 사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친문이라고 해서 4년 동안 문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두 분 된 거 가지고 이걸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5년 내내 이게 친문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입각을 해선 안 되냐 또 그런 이제 좀 비합리적인 논리가 성립이 돼서 네. 그거는 뭐 그냥 우리가 까십거리를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진지하게
뭐 토론할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좀 그 얘기 나온 김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엉이 모임은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뉴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활동 중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부엉이 모임은 그 이후에 활동을 안 했죠. 왜냐하면 예. 부엉이 모임 자체가 특별한 활동이 없고 예. 한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식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총선 전부터 같이 이제 모이는 모임이 없었고 네. 그 이후에 뭐 한 2년 정도 부엉이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뭐 활동을 하거나 하는 건 없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고 네, 네, 연구 네. 모임을 공개적으로 결성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부엉이 모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초선 의원들도 많이 대거 참여해서 모든 당내 활동은 뭐 부엉이 모임이라도 밥 먹는 모임이라도 네. 비공개로 하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하니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부엉이 모임은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민주주의 4.0이라는 모임을 또 하게 돼 있는데 이건 부엉이 모임하고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당히 포괄적인 모임입니다. 개강 얘기 나와서 이것까지 여쭤보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외교부 장관이 교체가 됐잖아요. 예. 이건 좀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예상은 못했습니다. 네. 예, 이번에 그 개각 관련해서 뭐 그래도 이제 하마평이 있고 또 전망들이 있는데 네. 내부에서도 외교부에 대해서는 개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특별히 고심을 많이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아마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아울러서 예. 마지막 1년을 보통 이제 마무리하고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이제 숙제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관리하는 수준만 가지고는 이 한반도 주변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뭔가 새로운 변화에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좀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교 이 사령탑 지휘관도 좀 교체해서 어떤 새로운 전략적인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듭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의용 전 안보실장의 기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기조인데 정의용 내정자는 사실은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면서 북미 관계를 조율을 해왔던 당사자 아니냐 이 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게 이제 케미가 맞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의문부가 깔린 어떤 답변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뭐 이제 서로 간에 이거 협상 상대방이니까 대화를 당연히 해온 거고요. 네. 공식적인 채널로서 대화를 했던 거고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이제 조율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의용 그 전 안보실장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노선을 그냥 따라갔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익이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노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설득을 해왔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득 노력이 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바이든 행정부 때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하거나 아니면 서로 소통이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강경화 이제 장관은 당에서 좀 영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논의가 좀 된 게 있습니까 혹시? 이제 지난 총선 전에 아마 그런 의견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눠봤던 모양인데 뭐 그때 강 장관께서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일단 지금 그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시니까 짧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저희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제화 문제를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렸더니 상반기 안에 법제화 이제 그 방침을 밝히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법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는 없다고 그냥 그 반발을 해버렸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도화, 법제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우리가 정부나 당이 어떤 합의된 의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견이 있다고 해서 뭐 그게 이제 뭐 상대방의 이견을 우리가 그냥 묵살하거나 진압하거나 할 일은 아니고 네.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예. 국민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위기관리입니다. 그렇죠. 또 위기가 안 닥치게 하고 닥치더라도 그로 인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부의 가장 큰 임무인데 그렇죠. 이 경제 위기 아닙니까 지금? 예. 이 경제 위기도 우리 안보 위기에 준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추경 예산만 가지고 그때그때 뭐 빚내서 예산 투입하고 하는 이런 과정만 가지고 네.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위기다 하면 이게 이제 제도라고 하는 게 늘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도 있지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갖는 응급 대처 이것도 이제 제도화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단순한 임대료 지원한다 아니면 고통을 어느 게 좀 위로한다 이런 차원의 지원 가지고는 지금 우리 방역 대응을 우리가 호소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호응해줬던 이 수많은 자영업 하는 분들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는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이분들의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게 힘들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뭐 특별히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최소한의 매출 보장, 단순한 임대료 지원이 아니라 매출 보장 차원의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이거는 제도적 결단 수준의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근데 정부의 결단 이전에 법제화라고 한다면 입법으로 가는 거니까 당이 팔 걷어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당이 방향을 잡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잘 합의 과정으로 이끌어내느냐 이게 이제 당의 정치력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IMF 때 우리가 대기업이나 금융권이 그때 이제 무너졌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공적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한 게 한 160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거의 회수가 잘 안 됐어요. 맞아요. 예. 지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그런 재정적인 투입과 어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 줄 수 있느냐. 네. 이게 지금 관건인데 이 문제는 대통령이나 총리의 결단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이 아마 이제 입법 과정, 제도화 과정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그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주겠다. 물론 시기는 뭐 특정을 안 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잘못 알려진 게 이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뭐 좀 소극적이냐 이게 아니고요. 네. 지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게 공직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고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고 상처를 치유할까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편 지원, 네. 전국민 지급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지금 우리 당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장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상처 치유를 위해서 맞춤형 지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전국민 지급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자. 네. 여기에 대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점의 문제예요. 네. 시점 문제가 유일한 쟁점이어서 저는 시점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하셔서 네. 저는 상당히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원할 거냐 말 거냐 또는 보편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우리 이견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건 같이 간다. 그러면 당 쟁점이 시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해서 좀 공동 대응을 하자 이거죠. 시점 말씀이니까 저번에 이제 그 2주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는 어떤 확진자 500명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기준점이? 아니 근데 그거는요. 네. 이제 확진자 500명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인데 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이런 하죠. 겁니다. 왜 우리가 시점을 고민하냐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방역 대응이 혼선이나 아니면 방역 대응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점인데 우리가 방역이요 지금 이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생계를 흔들 정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요. 한쪽에서는
그 국민들에게 정말 생활 자체를 완전히 그러니까 절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소비를 하자, 소비 진작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아주 극도의 이제 피로감이 쌓여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부 방침이 혼선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점에서는 실제로 방역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통계도 사실입니다만 예.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방역의 공동 대응이 틈새가 생기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점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효과성인데요. 짧게 좀 우리가 마무리해 이제 주세요. 소비 예. 진작을 하기 위한 지원은 실제로 10만 원을 나눠주든 30만 원을 나눠주든 그 돈만 써서는 안 돼요. 예. 10만 원 나눠주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50만 원, 100만 원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10만 원을 나눠주면서 조심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소비 촉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이 가능한 방역 상황 때 함께 나눠줌으로 해서 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 마중물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내서 경기 진작으로 이어지게 하자. 그러려면 우리 지자체들이 같이 공동 대응하는 거, 정부도 같이 하는 거,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네. 이런 말씀에서 충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 네. 질문 짧게 들 테니까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전을 위한 보상 법안을 만약에 법제화한다면 네. 2월 국회 열리는데 이때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때 할 의향 없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몇몇 의원님들께서 네. 이제 발의를 좀 하시고 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재부의 재정당국자와의 이제 교감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전문적인 행정하는 사람들이 자 그걸 하게 되면 또 이런 풍선 효과가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의원님 당연히 짧게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또 야당의 또 입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율될 거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알겠습니다. 확실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